미국 주식시장이 한국화되고 있다. 이는 나쁜 소식이다라는 글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 글은 미국의 자산운용사, 꽤 오래된 자산운용사인데 알케이디안 에셋 매니지먼트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분께서 쓰신 글이거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자산 운용업을 한 저자가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는 글이고요. 참고로 2024년 6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Korea Fine이라고. 그래서 한국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한국을 따라 광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밈 주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현상은 적어도 2007년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기이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한국 테마주의 경험을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장 허무주의. 테마주는 탄탄한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미약하거나 완전 잘못된 전제들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치가 매겨지고 사실과 논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허무주의가 이 한국 테마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정치 테마주라는 특징도 있는데 선거 기간 동안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특정 주식들이 일반 주식에서 대선 후보자와 연결된 정치 테마주로 변신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 주식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개인 투자자들만의 독특한 서브컬처, 독특한 문화인데, 테마주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되고 이들의 문화는 명랑한 집단 도박, 공매도에 대한 포퓰리즘적 적대감을 포함한 망상적 음모론적 신념이 혼합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07년도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얘기를 했을 때 6개 건설 회사의 주가는 선거 전까지 평균 7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당연히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 주식들의 가치는 폭락했고 이전 상승분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되나요? 아니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나요?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의 모든 대선에서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 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A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 A 후보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주식들의 가치가 종종 믿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B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A 주식, B 주식 모두 가치가 하락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A 후보의 테마주, B 후보의 테마주 모두 하락합니다. 저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기능장애를 겪고 있거나 잘못된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주식들은 테마주는 아니고 일반 주식들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로어링 키티, 참고로 로어링 키티는 게임스탑 열풍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로어링 키티와 그의 추종자들이 훨씬 많고 영향력이 더 많고 2007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주식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면서 또 허무주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시그널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시그널이라는 앱에 대해 트윗한 후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초소형 기업의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이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회사는 시그널이란 앱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아마도 매수자들이 깊이 무지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주식을 모두 함께 매수하기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리가 있고 머스크의 트윗은 그냥 셀링 포인트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양한 테마주 있었죠. DI라고 한국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DI의 대표이사 회장은 박원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싸이입니다. 싸이로 알려져 있는 박대상이죠. 근데 2012년 7월에 싸이가 이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이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DI라는 회사의 주가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거래량과 함께 거의 700%를
상승했죠. 그래서 뭐 이후에도 계속 싸이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 때마다 이 DI라는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자, 싸이 효과를 어떻게든 설명하던 이런 현상은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고, 싸이는 사실 DI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물론 이제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DI에서는 뭔가 싸이랑 협력해서 하는 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적어도 싸이의 경우에는 그래도 연관은 있잖아. 어쨌든 그 DI 대표이사님의 아들인 건 맞으니까 뭐 맞긴 맞는데, 근데 아예 연관이 없는 게 또 급등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는 잘못된 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 반기문은 한국에서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여겨졌는데, 그 이후에 LCD 부품 제조업체인 파인 DNC의 경영진은 추석 연휴 이후 자사의 주가가 5배나 상승한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회사의 주식이 반기문 테마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반기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반기로라는 사람이 CEO로 재직 중인 파인 아시아 자산이 이제 파인 DNC에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기로라는 이름 자체가 딱 봐도 뭔가 되게 이름이 반기문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기로라는 사람이 반기문의 사촌이다라는 소문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펼쳐지면서 파인 DNC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당연히 두 반 씨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다시 파인 DNC도 주가가 돌아왔는데, 한국의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제 문제의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들과 주식들 간의 희박한 연관성. 거의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 초기 주가 상승의 규모 뭐 보통 뭐 몇백 %씩은 오르니까,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는 예정된 선거가 다가올수록 주가가 하락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이익을 위해 테마주를 매수하고, 그들의 목적은 상승하는 밴드웨건,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냥 로켓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상승하는 밴드웨건에 올라탔다가 붕괴 직전에 내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특정 테마와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소문에 의해 조성된 랠리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고, 여기서 높은 변동성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징이고 도박꾼의 흥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의 개미들은 미국의 일부 개인 투자자들처럼 시스템이 자신들을 상대로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목소리 큰 커뮤니티입니다. 첫째, 그들은 규제 당국이 테마주 거래를 막거나 조작 행위를 조사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둘째, 그들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을 속이고 있으며 공매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는 얘기. 한국에서 개미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힘이고, 그들의 전술에는 나는 공매도가 싫다라는 매력적인 슬로건이 적힌 알록달록한 버스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압박 덕에 부분적으로 한국은 2023년 11월에 임시 공매도 금지를 실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 금지를 철회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건 옛날에 쓴 글이라서 그렇고, 공매도 3월부터 재개된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한국의 현상을 설명하다가 결국에는 미국도 한국화의 길을 걷는 거 아니냐라는 저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완전히 한국화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밈 주식이 전체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모든 대선에서 각 후보마다 수십 개의 주식이 연관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트럼프도 밈코인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이 진군하고 있지만 아직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K-팝, K-드라마, K-영화에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K-금융에는 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자산운용사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흥미로워서 전문을 좀 번역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분이 촌철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저분이 뭔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건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